지금 그 전북 선거, 전북에다가 정청래를 묻어버리자,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북이야 어쨌건 뭐 민주당 출신 후보들이 이제 붙는 상황이고, 김관영 지사가 출마 선언을 했는데 뭐 본인이 이제 당을 나간 게 아니잖아요. 뭐 김관영 후보를 이제 철새 정치인이다, 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아니 철새는 이제 지가 여기서 금배지 못 달 것 같으니까 다른 데 가서 금배지 달아야지, 혹은 뭐 여기서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까 다른 당으로 가야지, 이런 게 이제 철새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게 철새지, 그 쫓겨난 게 철새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철새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쫓겨난 새잖아 그거는. 가시나무새? 철새가 아니라 가시나무새 아닙니까? 가시나무새가 이게 맞나요? 아무튼 그냥 쫓겨난 털 뽑힌 새 아니에요. 털새. 철새가 아니라 털새다. 응? 털새 때문에 이제 털이 뽑혀가지고 정청래의 털새라고 그래야 되겠구나. 털새가 많겠네. 정청래 털새 때문에 당에서 이제 쫓겨났는데, 뭐 그런 사람이 뭐 철새라고 비난을 하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쨌건 12시간 만에 제명을 당해가지고 당에서 쫓겨났는데, 그 과정 자체가 우리 당원들이 보기에 납득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뭐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하니까 철새다 뭐 이런 비난을 하는데, 저는 이제 철새가 아니라 텃새, 텃새에 쫓겨난 텃새다, 텃새. 정청래 텃새 때문에 쫓겨난 그런 비운의 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김관영 지사가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 민주당으로 돌아오고 싶다, 돌아오겠다, 이겨서 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누가 되건 어쨌건 민주당 쪽이 되는 거예요. 전북에서는 민주당 쪽이 되는 건데, 김관영이 된다라면, 김관영이 된다라면은 정청래는 이제 정치적 데미지가 상당히 커지는 거죠. 적어도 당대표 연임을 위해서 정청래가 호남 지역에 상당히 공을 들여왔잖아요. 근데 전북 지역에서 김관영이 이긴다라는 건 정청래를 탄핵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정청래가 무리수를 써가지고 이원택을 공천을 줬는데 그걸 전북 도민들이 김관영을 선출을 했다. 그거는 전북에서 정청래가 탄핵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당대표 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죠? 김관영을 찍었던 사람들이 정청래를 찍을 일은 없잖아. 그죠? 그럴 거 아니야. 정청래가 미워가지고 김관영을 밀자, 민주당도 아닌데, 그랬던 유권자들이 당대표 선거 때는 정청래를 밀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김관영 지사를 이번에 이제 전북지사로 당선시키자. 그래, 정청래를 심판하자. 제가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좀 안 될 일이죠. 저 혼자 떠들어가지고, 뭐 제가 뭐 동접자가 뭐 5천, 6천, 뭐 조회수로 따지면 뭐 한 3만, 4만, 뭐 이렇게 방송을 매일 보시는데, 뭐 이 정도 시청률로 제가 떠든다고 해가지고 김관영 후보한테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저 혼자는 이제 벅찬 일인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관영 후보를 지지를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번 호남 지역 공천 과정이 매우 불공정하고 우리 당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그대로 묻고 가면은 민주당이 혁신이 안 돼요. 민주당의 풍토를 바꿔놓으려면, 호남 지역, 특히 호남 지역의 풍토를 바꿔놓으려면은 이번에 김관영을 당선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이제 정청래와 같이 공천권을 쥐고 자기 멋대로 당을 좌지우지하는, 말로만 당원 주권 민주주의이지 사실은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털레반 주권 민주주의 아닙니까? 김어준 주권 민주주의, 정청래 주권 민주주의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칙적인 입장에서 정청래를 심판하기 위해서 김관영 지사를 밀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물론 이제 또 하나 기대하는 건 있어요. 김관영 후보가 제명되기 전에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한 40% 가까이 나왔습니다. 지지율이. 여론조사를 돌려보면은 이원택 후보보다 2배 정도 지지율이 나왔고,
안호영 후보 지지율까지 합치면은 50% 가까이 돼요. 안호영 후보 지지층들이 과연 김관영을 지지할지 이원택을 지지할지 뭐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김관영 후보와 안호영 의원의 지지율을 합치면은 50% 가까이 나오고 있었다. 그러면은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제 밀고는 있지만은, 야, 이게 좀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찰나에 우군이 한 명 생겼어요. 오늘. 예? 오늘 아주 강력한 우군이 생겼습니다. 나름 영향력 있는 스피커가 전북 대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전북 대전에 참전을 했어요. 저는 이제 빅 스피커들 중에서는 뭐 거의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고, 또 뭐 그냥 또 그 작은 뭐 채널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친명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작은 채널들 조금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싸움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그 정도 가지고는 이제 힘에 벅차죠. 그런데 오늘 그 정영진, 정영진 뭐 MC라고 해야 되나요? 장르만 여의도에 김관영 후보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건 이제 명백한 참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참전일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무시를 하면 되는데, 이거 굳이 마이크를 준 거는 이 김관영 후보가 뭔가 자신의 억울한 걸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다른 채널들은 지금 철저히 무시하고 있잖아. 이른바 좀 빅스피커들은 전북 지사 경선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앉아 있는데, 오늘 그래도 이제 그 JTBC 뭐 유튜브로만 방송을 하는 채널이긴 하지만 레거시 미디어인 JTBC에서 김관영 후보에게 마이크를 줬다. 이거는 이제 전세가 뭔가 바뀔 수 있는 큰 우군이, 강력한 우군이 생겼다 이런 거고, 제가 요즘에 보면서 이제 이건 뭐 제가 그냥 뇌피셜이긴 한데, 그 정영진 씨하고 원래 이제 체육하고 같이 그 매블쇼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정영진 그 MC가 갑자기 그만뒀어요. 근데 그때 뭐 건강이, 대선 직전이었나?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서 그만뒀는데, 나중에 보니까 건강이 안 좋다 그러더니 그 3%에는 나가더라고. 복귀를 안 하고. 그러더니 이제 JTBC에서 장르만 여의도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3%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체육하고 이제 결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둘이 뭐 감정이 상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어떤 정치적 입장 차이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 속내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정영진 씨가 보여주는 행보하고, 체육이 보여주는 행보가 지금 확연히 차이가 난다. 정영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친명 성향에 확실히 가깝지 않나. 뉴 이재명, 친명 성향에 확실히 가깝고, 체육은 뭐 이제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가 됐지만은 이제 문파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같이 방송하기가 좀 어려워진, 껄끄러워진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친명 진영이 참 어려운 점이, 이게 거의 뭐 유튜브 정치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유튜브 영향력이 강해졌는데, 거의 뭐 친문 일색이에요 지금. 물론 뭐 친명을 표방하는 그런 채널들이 뭐 조금 있긴 한데, 시청률이 거의 안습이잖아, 그죠? 제가 뭐 사실 뉴 이재명 채널 중에서는 제가 시청률이 제일 높은 상황이에요. 구독자 이제 7만 조금 넘는 이런 채널이 시청률이 제일 높아. 제가 이른바 뉴 이재명 채널 중에서는 요즘에는 뭐 조금 괜찮은 데들이 뭐 조금씩 생기고는 있는데, 영향력이 그 친문 스피커에 비하면은 절대적으로 열세이고, 동접이 1만이 넘는 채널이 없어요. 뉴 이재명 채널에 요즘에 뭐 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뉴 이재명 성향을 보이는 그런 채널이 그 명민준? 명민준이 그 물레동인가요? 저하고 이제 저녁 때 방송 시간도 좀 겹치는데, 그 물레동이 요즘에 조금 주목을 받는데, 젊은 친구들 진행을 하는 거기가 약간 이제 뉴 이재명 성향이 좀 강한 그런 채널이고, 나름 주목받는 채널인데, 그래도 동접이 1만이 안 돼요. 제가 더 높아. 그리고 이제 한국일보 그 이슈 전파사가 이제 조금 주목을 받았었는데,
1만도 한번 찍었나요? 그랬지만은 뭐 지금 보면은 저보다도 이제 동접률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뉴 이재명 계열의 지금 채널 중에 동접 1만 명이 넘는 채널이 없어. 저기 어딥니까? 그 친문 조파 채널들은, 문파 조파 채널들은, 아니 김어준하고 그 조욱만 합쳐도 이게 거의 뭐 40만 되잖아요, 그죠? 김어준이 한 25만, 그 다음에 조욱이 한 15만 해서 한 40만이 되는데 뉴 이재명 채널들은 다 합쳐도 모든 채널을 다 합쳐도 한 2만 명 될까요? 뭐 전혀 뭐 이 화력에서 그 전혀 경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장르만 여의도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정영진 씨가 쭉 지켜봤는데 제가 이제 하도 뭐 유튜버들한테 그 뒤통수 맞는 일들이 많고 저 욕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왜 욕을 저를 그렇게 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그 욕하는 놈들이 많고 뭐 이상한 헛소문 돌리고 이런 놈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유튜브들을 잘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장르만 여의도 정영진 씨는 제가 그래도 몇 달 이렇게 지켜보니까 뭐 몇 달은 아니죠, 몇 년 정도 지켜보니까 물론 뭐 레거시 지상파에서 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보니까 나름의 이제 기계적 중립을 좀 유지는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적어도 공정하게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친문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얼핏 보면은 이제 저기 친명 성향이 강하죠, 정영진 씨는. 그래서 나름 이제 공정하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동접이 그래도 한 2, 3만 되죠? 한 3만 정도 되는 걸로 2만에서 한 3만 정도 나오는데 뉴 이재명 쪽에 이 정도 채널이 없어요. 지금 2, 3만 정도 화력을 실어주는 화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없어서 이 장르만 여의도 정영진 씨가 좀 친명 쪽에 좀 힘을 실어주면은 그나마 좀 우리가 화력 대결에서 크게 밀리지는 않겠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북지사 경선에는 전북지사 선거에는 못 들어올 줄 알았어요. 이건 상당히 뭐 예민한 이슈기 때문에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막 가는 놈들 저는 뭐 거의 막 가는 거죠. 욕을 먹거나 말거나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야 전북지사 경선에서 김관영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방송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전화 인터뷰를 했더라고. 전화 인터뷰를 오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 인터뷰 내용을 뒤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보시면은 상당히 힘을 실어줬어요, 정영진 씨가.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서 정영진 정도가 들어와주고 우리 뉴 이재명 채널들이 집중적으로 김관영 후보를 응원을 하면은 이제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한번 붙어볼 만하다. 지금 전북 지역 민심도 나쁘지 않고 김관영 후보의 지지율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 내용, 자, 김관영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오늘 처음 그래도 유튜브 채널에 제가 볼 때는 지역 방송 말고 유튜브 채널에는 이제 처음 출연을 한 것 같아요. 오늘 깡순이님, 우리 인천 박찬대 시장 송영길 의원 김남준 의원으로 보내줍시다. 이거는 뭐 우리가 보내주고 말고도 할 것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그냥 가는 거다 거기는. 그래서 제가 뭐 요즘 인천 쪽 별로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놔둬도 잘 제가 볼 때는 이제 호남 거의 정도 수준의 이런 이제 득표율이 나올 지역이기 때문에 뭐 그분들 걱정은 뭐 크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주로 걱정되는 데 위주로 제가 방송을 이제 보내드릴 수밖에 없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구를 다 뭐 방송을 보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런 지역들은 좀 빼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르만 여의도 인터뷰 내용 일단 한번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리비 주셨잖아요. 예. 대리비 주신 거. 그건 이제 사과를 당연히 하신 거고. 예. 그거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거 찔렀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죠. 저는. 아, 그렇습니까? 누가 찔렀을까요? 찔렀으면? 그분이 공익 제보를 할 사람은 아니고요. 예. 그 CCTV를 찍었던 식당 주인이 예? 저희한테 상당한 그 금전 요구를 하면서 사실 왔었어요. 예. 그런데 저는 당시에 돈을 지급한 건 맞지만 대부분을 회수했기 때문에 네. 제가 떳떳하다. 그리고 그 요구에 절대 응하면 안 된다. 네. 해서 제가 거절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게 4달이나 지나서 이 일이 터진 거예요. 그쵸. 작년 11월인가 아마 그랬으니까요. 네, 11월 말에 이 일인데 네. 이번 3월 30일에 4달 후에서야 이 일이 터졌고 네. 그분이 그 CCTV 가지고 있는 분이 저는 뭐 그냥 공익을 위해서 누구한테 줬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네. 그 부분을 제가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꼭 좀 밝혀줘라. 네. 라고 제가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아마 조만간 밝혀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원택 후보 측도, 약간의 네. 그런 금전 관련된 문제가 좀 발생을 했는데, 그건 이제 문제가 없다고 당에서 판단을 했잖아요. 네. 예, 당의 이런 판단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혹시 판단하세요? 대단히 부적절했죠. 저는 사실 제 용돈 가지고 청년들에게 술 먹고 사실 대리비,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대리비 준 건데, 네. 제가 잘했다고 제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저에 대해서 12시간 만에 제명 처분을 했거든요. 네. 현직 도지사에 대해서. 네. 제가 저 자신에 대한 단 한 번의 해명도 듣지 않고 바로 제명 처분을 했습니다. 12시간 만에. 그랬는데 이원택 후보에 대해서는 이 식사비를 이원택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이 도민들 세금으로 낸 도의회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혐의 없다라고 경선 중간에 발표를 해가지고 그거를 또 이원택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전체한테 혐의 없다는 걸 다 이제 알리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택 후보가 안우영 후보를 1%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안우영 의원이 거기에 너무 열을 받고 화나가 났기 때문에 10일간 단식을 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전혀 공정에 맞지 않다.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상식에 근거해서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든지. 네, 일단 여기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예, 개아리오님,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게 사건이, 녹록치 않아요, 지금. 예, 이게 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정영진 MC가, 약간 의도가 있죠. 예, 이게, 물론 이제 김관영 후보의 주장을, 질문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김관영에게 뭔가 좀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이제 들릴 수는 있긴 한데 이거 누가 찔렀다고 보시는 거죠? 질문을 아주 중요한 대목을 이제 질문을 했어요. 뭐 김관영 후보 측에서 뭐 이런 질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누가 찔른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공작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이제 질문을 정영진 MC가 합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지상파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김관영 후보에게 이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질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정영진은 이제 우리 편 아니냐 일단. 예.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정영진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청래를 싫어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방송 내용을 봐도 그렇고 방송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입장을 밝혀온 걸 보면은. 정영진은, 정청래를 싫어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뉴 이재명은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 올드 이재명이죠. 올드 이재명에 이제 가까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큰 채널이 없잖아요. 우리 1만 이상 동접이 나오는 그런 채널이 없기 때문에, 이 정영진,
장르만 여의도가 좀 우리 쪽에 뉴 이재명 쪽에 좀 힘을 실어주면은 이게 큰 힘이 되겠다. 지금 뭐 동접도 뭐 2만 3만 이 정도 나오는데 뭐 조회수도 2, 30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화력 싸움에서 이제 완전히 밀리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이 전북 선거도 지금 이제 쟁점을 만들 수 있는 저 혼자 떠들어 가지고는 쟁점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좀 큰 채널들이 참전을 해줘야 이게 이제 이슈가 되고 다른 채널들 또 레거시 미디어들도 이제 받아 물면서 이게 판이 커지게 되는데 지금 일단 장르만 여의도에서 한번 다뤄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시간이 된다라면 김관영 후보가 뭐 직접 출연해서 해명을 하는 그런 기회도 아마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화력 싸움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는다. 예, 한번 해볼 만하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사건이 지금 희한하죠? 예, 희한한 게 뭐냐 하면은 일단 김관영 후보는 청년들한테 식사를 하고 청년들한테 이제 대리비를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 돈으로 대리비를 줬고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니까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이제 대리비를 줬는데 이거를 뭐 식당 주인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CCTV를 확보를 해가지고 김관영 후보를 협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응? 돈으로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한 거죠. 내가 이 CCTV를 넘겨줄 테니까 뭐 이걸 달라고 했겠죠. 근데 그거 완전히 독이 든 성배가 아니고 뭐 독약이죠. 독약을 먹는 거, 쥐약을 먹는 겁니다. 그걸 먹었으면은 김관영은 이제 영원히 코가 끼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김관영 후보가 이제 대리비를 회수를 한 것 같아요. 이제 회수를 하게 되면은 뭐 빌려준 거잖아. 예? 그거 아니에요? 빌려준 거잖아. 그냥 대리비 하라고 대리비 없어서 대리비 빌려준 거.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 그럼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은데? 김관영 후보 빌려준 거잖아요. 청년들이 대리비가 없어가지고 음주운전 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빌려준 다음에 나중에 갚은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공금을 쓴 것도 아니고 예? 자기 돈으로 줬다고 했는데 뭐 문제될 거 없잖아. 복만삼님, 정영진, 최한욱 투톱 플레이메이커가 아니 분위기 메이커가 복만삼 조합 딱 좋네요. 예. 우리 또 복만삼님 또 거기가 장르만 여의도 가가지고 또 썰렁 개그 하다가 또 쫓겨나려고. 그래서 자 이런 협박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판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뒤에 3개월이 지난 뒤에 지금 이 문제가 이원택 후보 쪽에서 터진 거예요. 그러면은 김관영 후보에게 돈을 요구했던 이 사람이 이원택 후보 쪽에 공익제보 형식으로 접근을 했을까요? 이거 그렇지 않잖아. 이원택 후보 쪽하고도 뭔가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지금 다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관영 후보가 지금 수사를 의뢰했다라는 거예요. 수사를 의뢰를 해놓은 상황이다. 그러면 수사를 하면은 일단 뭐 김관영 후보가 증거를 확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제보를 했다라는 사람이 김관영 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이 되면은 완전히 판이 바뀌게 된다. 이제 여기에 만약에 이원택 후보 쪽에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CCTV 영상을 확보를 한 거라면은 이거는 공작이 되는 거죠. 이원택은 이거는 사법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김관영 후보는 이게 정치 공작의 지금 희생자일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이거 뭐 수사를 해보면은 이원택 뭐 지금 수사를 의뢰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털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치 공작으로 현직 도지사를 작업을 친 이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대리비를 유권자들에게 대리비를 그러니까 금품을 제공한 이런 이제 의혹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이게 정치 공작 사건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원택과 정청래 진영에서 뭐 김관영 후보도 정청래가 본인을 계속 컷오프를 하려고 여러 가지 뭐
작업을 했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사실로 드러난다라면은 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김관영 후보의 인터뷰를 조금만 더 들어보시도록 하죠. 후보가 결정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당대표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혹시 판단하세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인데요. 모든 일이라는 것이 뭐 직접적인 증거보다는 간접적인 여러 정황과 상황에 의해서 판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이원택 후보가 도당위원장을 하다가 도당위원장 출마 당시에는 나는 절대 도지사 출마하지 않겠다. 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당위원장을 중간에 사직하고 도지사에 출마하게 되었는데 출마의 변이 나는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정청래 대표가 나가라고 해서 나는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고 다녔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12.3 내란 계엄 프레임을 씌워서 저를 계속 컷오프 시키려고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네. 컷오프를 어렵게 통과한 공관위에서 결정된 경선 후보를 그 이후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에서 저를 다시 마지막으로 제명시키려는 노력을 굉장히 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네. 그 정청래 대표는 왜 김관영 지사님을 그렇게 뭐 싫어한다 혹은 전북지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보세요? 상대방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정상적인 경선을 했으면 저를 예.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저를 무조건 컷오프를 시켜야지만이 이원택 후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원택 후보가 되면 정청래 대표한테 좋은 게 뭐 있습니까?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차기 당권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그리고 지난번 당대표 선거를 할 때 네. 전국에서 거의 유일할 정도로 이원택 당시 도당위원장이 정청래 당대표 당선을 위해서 앞장서서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아, 그럼 그거에 대한 보온 성격의 이번 공천이 있었다고 우리 지사님은 생각하시는 거군요. 제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고요. 네. 아니 우리 지사님 김관영 지사님께서는 정청래 당대표 될 때 그쪽으로 노력은 안 하셨던 모양이군요. 뭐 저는 솔직히 반대표를 좋았죠. 아, 그렇습니까? 아, 그것이 네, 그럼 박찬대 대표를 좋았고. 예.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공천에 영향을 끼쳤다고 추정을 하시는 거고요. 상당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만한 많은 행동들을 정청래 대표가 의심사는 행동을 한 것이 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네, 콩님, 최한욱 TV 최고예요. 중독됐어요. 방송 안 들으면 뭔가 허전해요.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뭐 말끔하게 정리가 됐죠? 예, 지난번 당대표 경선 때, 김관영 후보가 박찬대 의원을 지지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안갚음 아니냐. 뭐, 이거는 뭐, 어쨌건 김관영 후보의 추론이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김관영 후보는 박찬대 의원을 지지를 했던 것은 분명하고 정청래가 이원택이 나올 생각이 없다. 자기는 도지사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가 부추겨가지고 본인 당대표 연임을 위해서 이원택을 출마를 시키고 이원택을 출마시킨 이후에 여론조사 돌려보니까 김관영이 압도적으로 앞섰어요. 한 40대 20 정도 나왔어. 예, 김관영이 40, 이원택이 20, 그리고 안호영이 10. 예,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만약에 경선이 진행이 됐으면은 김관영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경선에서.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가지고 계속 컷오프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저 뭐 대리비 문제를 제보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금품을 제공한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뭔가 불투명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공개를 하고 또 12시간 만에 당사자의 해명도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12시간 만에 제명을 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게 이원택도 거의 유사한 혐의예요. 그죠? 이원택이 죄질이 더 나쁩니다. 예, 대리비를 본인 돈으로 준 거, 뭐 이것도 뭐 금품 제공을 한 것일 수 있으니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이원택은 자신의 측근 도의원을 통해서 그것도 공금으로 예?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대납하도록 했다라는 혐의예요. 그 엄밀히 따지면은 이원택이 훨씬 더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예, 전화 2통화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전화 2통화했습니다. 예?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증인들도 나왔는데 증인들이 진술까지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감찰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재감찰 결과가 안 나온 거야 지금. 이원택이 개소식까지 하고 이제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데 안호영 후보가 10일이 넘게 단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감찰 결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증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상적인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 뭐 김관영 후보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해서 본인이 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건 아니지만 저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거 아니야. 대리비 빌려준 거 아니에요. 청년들이 음주운전 할까봐 이거 미담 아니에요? 미담? 김관영 후보 이거 미담 아닙니까? 본인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청년들이 음주운전 하지 않도록 대리비를 빌려주고 대리비를 나중에 갚도록 했다. 이거 미담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을 지금 놓고 보면은 이게 대단히 불공정하게 지금 공천이 진행이 됐다. 그래서 저는 김관영 후보가 정당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청래가 자기 사람 심으려고 공천권 징계권을 남용을 해서 악용을 해서 예, 자기 사람을 심었는데 이거를 우리 당원들이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심판을 해야죠. 앞으로 어느 당대표건 이런 식으로 당권 잡으면은 지 멋대로 당을 좌지우지 할 거 아니에요. 말만 당원 주권 민주주의지 당원들의 요구는 뒷전이고 자기 사람 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뭐 김지호 대변인 얘기도 나왔지만은 거기 잘 줄 서가지고 당대표한테 잘 보이면은 안 될 공천도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예, 지금 이원택 후보는 일단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예, 이거 제가 영상을 자 지금 그 이원택 후보가 김관영 지사가 내란에 동조를 했다. 예,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김관영 후보가 내란 특검에 종합 특검에 조사를 받았어요. 이것도 공천 과정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무혐의가 나왔어요. 이원택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 이원택 후보 측에서 이 경선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문제 제기죠. 그 뭐 정영진 씨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니 그 민주당 쪽 도의원이 왜 내란에 동조를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의혹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거를 특검에 고발을 하고 특검에 이관영 후보뿐만 아니라 9명의 이제 전북도 공무원들이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를 받았는데 자 이원택은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는데 자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럼 정치적 생명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련 소식 뉴스 영상으로 지금 이게 참 어려운 싸움인 게 중앙 언론에서는 전혀 다루고 있질 않아요. 지역 언론에서만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영진 앵커가 참전을 한 게 큰 힘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전북 지금 경선 과정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전혀 지금 다루고 있질 않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지역 언론에서만 다루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사건의 전모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실 많은 분들이 아직은 관심이 없는 상황인데 거의 매일 지금 이 전북지사 경선 관련된 방송을 좀 보내드리고 있는 이유가 저래도 해야 이제 받아물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야. 다른 유튜버들이라도. 그래야 이제 이슈가 되고 이슈가 돼야 전북지사 선거에서 김관영 후보가 정청래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